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강경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수업 참여 측면에서 본 예비 생물교사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행의 불일치 분석입니다. 예비 생물교사들이 작성한 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수업 참여의 요소를 분석하고 실제 수업 실행을 할 때 그 요소들이 어느 만큼 잘 실행이 되었나 이 부분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실에 굉장히 다양한 수준과 또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 학생들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미리 고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지도안은 교육과정과 실제 교실 수업을 연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 지도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 즉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수업 계획 능력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 수업 계획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점적인 부분이 바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고 예비교사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계획하는 능력도 역시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측면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것이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만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수 있고 또 그 교수학습 활동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사의 교수 역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수자가 실제 수업을 실시하는 것과 자신의 수업을 계획한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한 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번의 수업 실현 경험을 통해서 이 계획과 수업 실행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즘의 학교 수업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교사가 수업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수업에서부터 현재는 학습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업 참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특히 이 연구에서는 예비 생물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계획, 즉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업 참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수업 지도안에 바탕을 두고 실제 수업을 실행할 때에 이 계획서 안에 나타나 있는 수업 참여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행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에 수업 계획과 수업 실행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앞으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실제 예비교사들의 교수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JC에 소재한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 그 중에서 생물교육 전공의 재학생인 예비 생물교사 9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이 예비 생물교사들은 4학년이기 때문에 2021년 1학기에 교육 실습을 나갔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이 9명의 예비 생물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실제로 분석 대상을 삼은 수업은
이 생물교사들이 4주간의 교육 실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교육 실습을 좀 정리하면서 대표적인 수업을 실행하는 연구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 수업을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생물교사들이 교육 실습을 가기 전에 이미 그 연구 수업에 해당하는 그 수업 지도안과 실제 연구 수업을 영상을 촬영하도록 미리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실습이 끝난 후에 이 연구 수업에 쓰인 수업 지도안과 이 연구 수업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수업 지도안과 수업 영상 사이에 불일치를 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명의 예비 생물교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제2시 내에 속하는 혹은 그 도에 속하는 다양한 학교급을 교육 실습 장소가 되었고요. 학교가 되었고요. 따라서 학교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수업 주제도 전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세포와 생명 시스템, 중학교에서는 마찰력의 정의와 실생활 예를 한 학교도 있었고요. 태양계의 행성을 한 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학교에서의 그 학습 진도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그 연구 수업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생물교사들은 이 연구 수업을 위해서 각각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했고, 또 실제 이런 연구 수업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성한 수업 지도안과 수업 촬영 영상 이거를 이용해서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참여의 분석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지도안에 나타나 있는 수업 참여를 분석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수업 참여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먼의 연구, 이 틀을 이용해서 수업 참여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선행 연구에서는 수업 참여의 영역을 총 5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고차원적 사고, 지식의 심화, 실생활의 연계, 실질적인 대화, 학생 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고차원적 사고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새로 학습한 지식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사가 고려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은 다른 수업 참여랑 조금 다르게 보통의 수업 참여는 학생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만을 주로 포커스를 두고 살펴봤는데요. 이 틀은 교사가 어떻게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그 수업 지도안과 수업 영상을 분석하기에는 이 틀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서 이 틀을 활용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심화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다룬 지식, 이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시키고 있는가 이런 얘기고요. 실생활 연계는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 또는 경험과 실생활의 경험과 관련되어서 제시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교사가 이렇게 관련지어 제시해 줘야지만 학습자들이 수업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데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또는 실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학생 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다양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만큼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가 교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교사가 수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틀에 의해서 예비교사들의 수업 지도안과 학습 수업 영상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전개, 정리 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입 단계에서는 고차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실생활 연계를 많이 제시했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학생 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 별로 많지 않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생들의 그 9명의 예비교사들의 수업 지도안에서 도입이라고 하는 수업의 첫 부분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보시면 주로 이렇게 학습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전시학습을 확인한다든지 목표를 제시하는 패턴으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차원적 사고, 사회적 지원, 실생활 연계 등이 수업 지도안에는 나타났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수업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수업 영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수업 참여 요소가 없거나, 또는 여기서 고차원적 사고가 분명히 지도안에 나와 있었는데 실생활은 연계되지 않았, 실생활 연계만 나타나 있고 고차원적 사고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불일치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도입 단계에서는 주로 선수학습 확인, 전시학습 확인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제시되고 학습 주제에 대한 흥미 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지도안에는 이런 식의 발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보면 발문을 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즉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교사가 바로 대답을 해버리는, 이렇게 해서 수업 참여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서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바로 렌즈로 보면 글씨가 달라 보이겠죠 라고 교사가 이미 차이점을 말해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개 단계에서가 사실은 수업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계들인데요.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예비 생물교사들이 지식의 심화에만 초점을 두더라. 그러니까 학습 내용에만 관심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수업 참여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지도안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수업 참여의 요소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식의 심화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학생들의 수업에서 전부 지식의 심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에는 비교적 수업 참여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신 것처럼 다양한 조원들끼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이에 대해 바로 답해버리는 패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한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지 지도하겠다 라고 계획은 세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런 패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아예 교사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에 나타나 있던 다양한 수업 참여의 요소들이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는 대부분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평가를 간단하게 실시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는 정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정리 단계에서는 수업 참여 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교사에 있어서만 형성평가를 고차원적 사고로 좀 접근시켰지만 마찬가지로 실제 수업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단계는 수업 지도안에서부터 수업 참여 요소가 극히 적었고 실제 수업 실행에서는 수업 참여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좀 마찬가지로 정리 단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도안의 내용과 실제 수업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데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수업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학습이 좀 더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예비교사들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자꾸 인지적 영역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즉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흥미, 적성,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업 지도안 작성을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줌으로써 좀 더 수업 계획에 대한 역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수업 실현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행 간의 불일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반복적인 수업 실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그 수업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 참여는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 또는 사고력의 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 참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유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비생로교사들이 수업 지도안을 통해서 수업을 계획해보고 그것을 수업 실행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수업 참여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그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은 문서들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